바사나 사마타 이런 거 좀 들어보셨던 분들 계실 텐데 이 단어의 어떤 구체적인 정의, 어떤 구체적인 단계 그거를 대략적으로만 파악하고 너무 세세하게 딱 개념을 딱 구분 지으려고는 일단 안 했으면 합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개념을 알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머리로 아는 것이라 그거 강하게 제대로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개념만 잡아놓고 실천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서 그 개념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정확하게 잡아 나가는 식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싶어요. 그리고 이거 수수지각 한정이나 16단계나 아니면 다른 수행들, 뭐 화두 수행이 됐든 연불 수행이 됐든 수행 단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괜찮은 이유가 그 호흡 수행 경우에는 일단은 호흡을 놓지 않는다는 거, 호흡 알아차림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화두 같으면 화두를 놓지 않는 것. 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저게 있어요. 화두 하다가 화두를 들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아주 맑고 깨끗한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그 단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화두를 안 든대요. 왜냐하면 화두가 번거롭게 느껴진대요. 내가 화두를 안 드는 것이 더 마음이 맑고 좋은데 왜 굳이 번거롭게 화두를 드느냐. 지금 저 수수지각 한정 넘어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숫자 세는 것이 번거로워지면서 따를 수로 넘어가고 따를 수가 번거로워지면서 그치지로 넘어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화두도 화두 드는 것이 번거로워져서 화두를 놓는다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과거부터 그 공부된 분들 지도할 때요. 절대로 화두 놓지 말라고 하거든요. 깨칠 때까지.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도 자기가 해보면요. 화두 드는 것이 번거롭고 화두 안 드는 것이 내가 더 선명한데 왜 화두 드냐 하면서 위에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냥 화두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 같으면 깨칠 때까지 그 동중 이력을 지나서 오매 이력에서 깨칠 때까지 화두를 놓지 말라고 하거든요. 잠이 든 상태에서도 화두를 놓지 말라고 해요. 그 정도로 어쨌든 화두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 개념이 여기서 보면은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 똑같거든요. 개념이. 그러니까 연불 같으면은 연불하는 것을 그거 놓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연불도 바뀌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 하는 연불에서 나중에 관세음보살 부르는 이 놈은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쪽으로 가서 그 약간 바뀐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연불하는 것은 놓지 않잖아요. 연불하는 것을 놓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연불하면서 이 무엇인가로 바뀌거든요. 어쨌든 놓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냐면 차를 타고 가요. 나는 차를 탔어요. 그 무슨 경치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 경치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근데 되게 막 더 보고 싶은 경치 있으면 차에서 내린단 말이에요. 내리면은 더 못 가겠죠. 가도 천천히 가겠죠. 걸어가니까. 일단은 이탈한단 말이에요. 본 경로에서. 그래서 그 16단계도 보면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 분명한 가운데 신수신법 16단계 착착착착 넘어가잖아요. 긴 숨하고 희열을 느끼면서 호흡, 내쉬는 공부 짓고 들이쉬는 공부 짓고 행복 경험하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어쨌든 호흡을 들이쉬면서 공부 짓고 내쉬면서 공부 짓는 그것이 차를 타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경치가 희열도 보이고 행복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온몸도 보이고 몸을 편안하게 하고 이런 식의 그 경치들이 있죠. 이것도 세는 것도
호흡을 두고 세고 호흡을 두고 따르고 호흡을 둔 상태에서 지가 일단 호흡이 멈추는 건 아닐 겁니다. 그쵸? 호흡이 멈추는 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요, 두 번째 수부터는 편안한 숨이라고 봐요. 이때부터는 제가 뭐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그 51% 장담합니다. 이때부터는 편안한 숨이에요. 그래서 그 16단계에서 온몸을 경험하면서 다음에 몸을 편안히 하면서 있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한다. 그때가 3번, 4번이 아마 이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편안한 숨이 두 번째. 그래서 편안한 숨이 됐는데 숨을 또 다시 그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숨을 멈춘다?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숨이 굉장히 세밀해지고 굉장히 약해지고 멈춘 듯이 자연스럽게 되는 건 그럴 수 있는데요. 일부러 뭐 멈춰야만 지고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일단 51%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숨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지라고 하는 어떤 경계가 있고 관이라고 하는 어떤 경계가 있고 환이라고 하는 정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나머지는 실참 수행하면서 알아가길 바라고. 만약에 이제 서로 다른 이야기 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수행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서로 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실참 수행하면 돼요. 호흡을 놓지 않고 계속 수행하다 보면 스스로 검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행은 그냥 하면 되고요. 만약에 저걸 제대로 아는 스승이 있다고 하면은 수행이 좀 더 빨리 진척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떤 경계선에 있을 때 빨리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것은 마치 훌륭한 스승이 있는 것은 수동 기어 조작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저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RPM 딱 차면 바로바로 다음 RPM으로 넘어가는. 근데 스승이 없는 것은 자동 기어와 같아서 RPM이 가득 차야만 넘어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득 차면 넘어가요. 근데 호흡을 놔버리면 안 넘어가겠죠. RPM이 가득 차도. 그렇잖아요? 호흡을 놓는다는 것은 악셀에서 발을 떼는 것과 같거든요. 악셀을 계속 밟고 있어야 RPM이 차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교학을 알고 있잖아요.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절대 놓으면 안 된다. 내 관심사를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에서 다른 알아차림으로 관심사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관심사만 계속 유지를 하면 어쨌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승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수행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삼매에 대해서 윗바사나에 대해서 본삼매 진정시키고 우리 이게 수행의 전 과정입니다. 지금 깨닫는 과정. 저 억제한 번뇌를 하나씩 일어나는 대로 다 살펴서 제거하는, 그래서 나의 전도된 생각들 그런 것들 싹 다 제거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래서 그 뭐 찰나삼면이 이런 단어에 빠지지 말고 그냥 단지 고요히 할 뿐, 고요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다 살펴보고 나도 살펴보고 남도 살펴보고 그런 과정이 수행이다. 이렇게 통째로 크게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세세하게 또 고민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있고 없고는 수동기어, 자동기어 변속과 같아. 그래서 스승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 최소한의 교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진척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교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스승이 없더라도 그 교학을
나의 스승 삼아서 절대 공부 방법을 놓지 않는다. 내가 정한 공부 방법, 그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는다. 단지 경치를 구경하면서 지나갈 뿐이다라고 하는 이거를 내가 버리지만 않으면, 이 견해를 버리지만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6단계 나눠놨기 때문에요. 자기가 수행하다가 뭔가 큰 변화가 6번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확, 이거 뭐지 싶은 변화가 일어나야 다음 단계로 갔을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숫자를 세우고 있는데, 숫자가 잘 세워지네? 따를 수 아닌가? 그럼 안 됩니다. 분명히 숫자가 잘 세워져도 숫자 세는 게 번거롭다라는 것이 들면서 숫자를 자연스럽게 놓고 숨을 따르는, 내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느낌이 들어야 두 번째 수, 따를 수에 들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내가 숫자 편안하게 셀 수 있고 내 숫자를 놓아도 숨 쉬는 거 들숨 날숨 잘 알아차려지는데, 그거는 두 번째로 넘어간 거 아닙니다. 뭔가 확 다른 인식이 생겨야 돼요. 알 수 있으니까 아마 저렇게 6개 안 해놨겠습니까? 네. 알 수 있으니까 해놨겠죠. 저렇게 6개를. 1.2, 1.3, 1.9, 2. 확 다르죠. 1.9에서 2까지. 그래요. 1.9, 10. 확 다르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수가 1, 1.2, 1.3, 1.4 이렇게 가다가 두 번째 수는 10, 10.1, 10.2 이렇게 확 뭔가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1, 2로 합시다. 숫자 크면 제가 과부하 걸려요. 1.9에서 2로 갈 때 미세한 차이잖아요. 0.1 차이. 근데 그 차이, 마치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고 할 때 마지막 그거 못 기다리면 안 끓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1.9일 때 자기는 2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비슷하니까. 그래서 숫자를 내가 안 세도 들숨날숨을 깨끗하게 알아차려지는 때가 있으면 그게 아마 1.9일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따를 수는 모른단 말이에요. 단지 숫자 세는 것이 선명하고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 선명할 뿐이지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따를 수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계속 숫자 세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때까지 그냥 가야 됩니다. 그냥 갔으면 싶어요. 그래서 RPM 꽉 채워서 RPM 3000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3300, 3400까지 가십시오. 그냥 충분하게 저거 있던데 검도인가 어디에 만수이진 한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물이 가득 차면 흐른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수. 물이 가득 차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흐른다. 내가 물을 흐르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안 해도 꽉 차면 넘쳐서 흐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수행도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다 보면 꽉 차면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뭐가 이제 장애가 되냐면 한 번 경험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연불 기도하다가 정근하다가 뭔가 딱 집중된 상태에 한번 들어가 본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도 그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거예요. 더 안 될 거예요. 과거보다 기도가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전에 경험했던 즐거웠던 기억 그 상태에서 다시 그 상태로 다시 가고자 하는 것이 번뇌거든요. 좋은 것에 대한 탐착이잖아요. 탐심.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심이 작용해서 그것이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번뇌가 억제돼야 삼매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거에 경험했던 그 즐거운 느낌,
그 상태로 다시 되려고 하는 번뇌가 계속 떠오른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좀 가라앉았지만 즐거운 상태로 가려고 하는 욕심이 자꾸 떠올라서 그거를 놓아야만 집중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 탐착, 과거에 집중됐을 때의 그 즐거움을 내가 탐하는 마음이 보여야 그것이 진정이 되고 과거의 그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내가 알아차리고 반복해서 할 때 가득 차서 물이 흐르는 상태를 해야 되겠다를 생각해서 그냥 열심히 할 뿐.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 날마다 계속 어쨌든 되는 대로 그 수행을 해서 우리 이 니까야 부부는요, 수행은 삶 전체가 움직여서 이제 가는 거다로 봐서 니까야에 나오는 깨달음의 과정은요, 저 뒷부분 이야기거든요. 중생에서 출발해서 깨달음에 있을 때 그 뒷부분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마음이 삼매에 든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라울라 존자에게 16단계 들숨 날숨 마음챙김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앞에 다른 수행들 많이 한 다음에 알려준 거잖아요. 자비이사 다 충분히 닫고 오온에 대해서 내가 아니다 다 하고 그 다음에 수식관 아니 호흡관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저 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끼워 맞추려고 안 됩니다. 우리는 아마 긴 호흡을 긴 호흡인 줄 꿰뚫어 알고 짧은 호흡을 짧은 호흡인 줄 꿰뚫어 알고 이것도 잘 안 될걸요. 지금 숫자 세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지 생각이 다르다 뭐 논의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일단 숫자부터 잘 세워지면 그 다음에 계속 숫자 세십시오. 계속 숫자 세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들 수도 저는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스승이 있든 없든 그냥 수행하면 됩니다. 물량전이 필요해요. 스승이 없다 물량전이 필요합니다. 물량전. 갔다 그냥 밑 빠진 독에 들이붓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스스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삼매에 대한 설명도 다 했고 개념, 이제 수행에 대한 개념도 다 잡았습니다. 찰나삼매 이런 것도 다 잡았고 오늘 수업 원래는 시작할 때요. 지난 일주일 되게 바빴거든요. 일이 많았어요. 그 해인사도 다녀오고 서울도 갔잖아요. 해인사 갔을 때 이제 좋아하는 차 잔뜩 먹고 거기 학감스님 요즘 저 BTN 방송 하잖아요. 거기 투게더 해서 계율 관련된 거 이야기하는데 그 선생님 6개월 한대요. 64, 24, 24부작일 텐데 자기 그거 끝난 다음에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저는 못한다. 할 게 없다. 그러니까 계율하라면서 저는 계율하고는 별로 안 맞다. 그러니까 아니 스님이 유론에 있으면서 계율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스님 강원에 있으면서 계율하지 않냐. 저는 교학이 더 맞다. 이제 그러고 그 방송의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전에 그 스님이 수업 나가는데 강의 저보고 또 자기 끝난 다음에 대전에 가보라고 연결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 좀 그렇다 그러니까 한 달에 2번만 가면 되고 격주로 그 보시금이 얼마나 이야기하는데 솔깃하더라고요. 2주에 한 번이면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고 매주 하면 못 가죠. 근데 방학이면 간 김에 거기 대전에 또 도반 스님이 있으니까 그 스님도 보고 하면 좋은데 근데 그 보시금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 학생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스님이 많이 모아 놓을 테니까 제가 가면 괜찮을 수 있겠다 싶은데 뭔가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하고 즐겁게 하고 이제 오고 그 울산의 맛집 거기 아이스크림 디저트가 되게 맛있는데 그 서비스로 줘요. 지난번에 하나 시켰는데 하나 더 서비스로 주고 이번에
두 개 시켰는데 또 둘 다 서비스 주고 왜 그러나 모르겠는데 불짠가? 아니 제가 너무 진지하게 먹어서 그런가? 진짜 음미하면서 천천히 하여튼 잘 먹고 또 서울 그 행사 불교도 대회 그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신심 나는 행사였고 그리고 전 국민 5분 명상하기를 제안하는데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하루에 5분씩 명상을 잘하든 못하든 그냥 명상을 하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 대단한 국가가 될걸요. 명상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 행사 좋았고 그 도반 스님 절에 가는데 아직도 송이가 안 나왔대요. 더워가지고. 그 능이도 얼마 없는데 어쨌든 한 덩이 따왔어요. 그래서 능이는 먹었는데 송이를 못 먹어서 11월 달에 방학하면 또 서울 가기로 했어요. 송이 먹으러. 그 따서 냉장고에 잘 넣어 놓겠대요. 그 가야 되고 그 제가 좋아하는 이태리 식당 거기 이사할 때까지 에어컨 안 고치고 그냥 낮 장사만 하고 점심 장사만 하고 저녁은 안 한다는데 벌레 때문에 그분이 11월 달에 저 올 때 만약에 그때 이제 본인 일정을 좀 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공유 주방이라고 있대요. 공유 주방. 예, PC방처럼 그 시간해서 대여해서 음식 만들고 먹는 그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저를 초대해 주겠다면서 와 완전 좋잖아요. 리조또 아마 해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일정 맞춰서 그분한테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 일요일이 좋다. 그래서 되면은 연락을 준다더라고요. 그래서 송이도 먹고 그것도 먹고 그래서 겸사겸사 서울 또 가기로 하고 예? 효율이 안 좋아요. 먹어도 소화를 못 시켜서 아니 흡수를 못 시켜서 이 성격이 아직 좀 안 좋아서 그런데요. 제가 계속 성격 개조하고 있으니까 좋아질 겁니다. 제가 성격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보다 좀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 3월 달보다 좋아진 것 같잖아요. 좀 맞죠? 네, 많이 더 나은 사람 됐어요. 그리고 이 사진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한강변에 걷는 길. 이 길 따라 걷고 바로 옆에 보행로 옆에 자전거 도로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 폭 얼마 안 되잖아요. 보행로나 자전거 도로나 폭 별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이제 보행자가 건널 때 그 자리 맞춰서 저게 있어요. 이거 횡단보도가 있어서 이걸 보면서 또 여러분 수업해야 되니까 또 하나 썼어요. 그 글도 공유했지요. 길과 길 아닌 길이 달라야 얼마나 다르겠냐만 땅과 페달 밟는 자 갈 길 따로 있으니 속력에 구분이 있는 게 아니다. 넘나들어도 큰 탈 없지만 무단에 무감각해지면 꽝. 점점점점. 그래서 그 보행로라고 하는 길, 자전거 도로 길, 그 두 길이 달라봤자 얼마나 다를까. 걷는 사람은 땅을 밟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 페달을 밟아요. 그 지금 사진 저 오른쪽 위에 보면 자전거 끌고 가고 있죠. 땅을 밟고 가고 있잖아요. 페달을 밟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보행자인 것이고 땅과 페달 밟는 자 갈 길 따로 있으니 그것은 땅을 밟느냐 페달을 밟느냐 그것이 구분하는 것이지 속력 빠르고 느린 것이 아니다. 자전거 타고서도 천천히 가면 자전거 도로 가야 되고 땅을 밟더라도 뛰면 자전거보다 빨리 뛰더라도 보행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갈 길 따로 있다. 양쪽을 넘나들어도 큰 탈이 없다. 보행로도 자전거 타는 사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전거 도로에서 걷거나 뛰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큰 탈이 없어요. 그것이 다 무단이잖아요. 무단.
그 무단횡단, 횡단보도 없는 데로 건너가도 큰 탈 없거든요. 근데 무단횡단한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는 그래도 조심을 해요. 자전거가 오나 안 오나 좀 조심을 하는데요. 모든 곳이 다 보행자가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와 다름없다라고 해버리면은 주변 인식을 별로 안 하고 그냥 건너겠지요. 최소한의 조심성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단이라고 하는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 혹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인식, 최소한의 인식,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꽝 부딪힌다. 그리고 일부러 점 찍어놨습니다. 뭔가 소지품 같은 거 이렇게 흩어진 거, 뭐 자전거 부품 깨져서 딱 흩어진 느낌 들게끔 무섭잖아요. 그쵸? 점 보면 무섭죠. 뭔가 소지품이 이렇게 막 널브러진 것 같이 그런 무서운 거 무서워하라고 점 찍어놨어요. 무단에 무감각해지면 꽝. 그래서 이 앞에 지난주 보내드린 글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미끼를 탐하는 것, 바늘에 꿰어지는 것이 사고 난 거예요. 바늘에 꿰어진 것. 근데 바늘에 꿰어지기 전에 돌아섰다 되돌아가다 하는 그 과정들이 무단에 무감각해져 가는 과정.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은 부득이 지금 급하니까 그냥 횡단보도는 저기 있고 급하니까 지금 건너야 되겠다. 혹은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무단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건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렇게 스스로 계속 인식을 하는 것은 미끼를 점점 멀리하는 작업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심성이 계속 있으면은 점점 더 안전한 쪽으로 가지고 조심성이 한두 번 괜찮고 세 번, 네 번 괜찮다고 해서 계속 조심성이 없어지면은 꽝 쪽으로 계속 다가가진다. 그런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보행로. 지난주에 사진을 찍을까 말까 하다가요. 어두울 때라서 좀 잘 안 나오고 사람들도 많고 해서 못 찍다가 이번에 낮에 가는데 마치 밑에 사람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 없을 때 찍었습니다. 예? 글 참 좋지 않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진하고 글 참 좋지 않냐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역시.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라 한결같이 참 세상을 긍정적이고 밝게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격려할 줄 알고 참 좋아. 자전거 타는 사람 이게 그냥 걸어가는 게 이거 참 이거 잘 잡아서.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요.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하고 살짝 부딪혔어요. 투덜투덜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짜증 나니까. 근데 이 사람은 화를 삭히고 있는 거죠. 쫓아가서 해코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더 열받았으면. 근데 그냥 내려서 옆에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화를 삭히고 걸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또 그거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번뇌가 아주 강하게 일어날 때는요. 내 동작도 느리게 하면 좋습니다. 동작을. 그리고 강한 번뇌를 일으키고 있는 그 대상하고 좀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근데 못 떨어지면 쫓아갔을걸요? 앞에 가는 자전거 막 열심히 밟아서 쫓아가서 막 세워서 뭐라 하든가 아니면 가면서 뭐라 하든가.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내렸어요. 내려서 걸어가면서 그거를 좀 삭히고 있겠죠. 이런 장면들도 우리 수행에 도움을 좀 사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늦춰야 됩니다. 몸의 움직임을 늦추고 그래야 마음도 조금씩 늦춰지고 합니다. 화나면 풀려고 하는데 풀어서 푸는 게 아니고 내뱉어서 푸는 것이 아니고
내뱉으면 과보로 고정돼서 다시 들어오거든요. 화는 풀렸을지 모르겠지만 과보로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것은 다시 싹 터요. 그래서 내뱉어서 푸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이렇게 실이 얽혀진 상태란 말이에요. 화가 났다. 그러면 얽혀진 것을 역순으로 풀어야 풀리는 것이지 여기서 뽑아냈다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화를 푼다라고 하는 개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너무 소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제가 이거 글 좋지요 해도 다 좋다고 할 건데 괜히 혼자 소심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해서 역효과 나는 거 아닌가 혼자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반복해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제 스스로 안에 있는 그 걱정하는 번뇌 그것이 사라질 정도로 반복 숙달하다 보면은 그 다음엔 좀 더 쉽게 글 참 좋지요 이런 말 잘 나올 겁니다. 반복 숙달이 필요합니다. 그 넘어서는데 자기 업식, 자기 성격, 자기 성향을 이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라도 방향을 알지라도 실제로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데에는 반복 숙달이 필요해요. 저도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다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수행에 대한 것은 정리가 다 됐고 라울라경 읽었어야 되는데 안 읽어도 됩니다. 다음 수업 때 라울라경 마저 읽으면서 그 오늘 수업할 때 이제 보내드린 거 있죠.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미리. 그 앞에 거는 청정도론 이런 내용이라 많이 분석적이고 그런 거라 뭐 대충 보실 분만 보시면 되고 대충 살펴보시면 되는데 오늘 드린 것은 맞지만 이까야 본문 내용이고 그리고 4년처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어요. 신념처 몸에 대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여기서는 호흡을 그냥 알아차린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 오늘 드린 그 내용 몸에 대한 알아차림 그거를 보면 기본적으로 들숨 날숨 알아차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몸의 요소들 신체 요소들 있죠. 장기들, 머리털, 솜털, 귀, 피부, 살갗, 힘줄, 뼈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걸 또 지수화풍 4가지로 또 쉽게 분류해요. 만약에 우리가 눈물, 콧물 이렇게 자주 인식을 하면 그 다음에는 물과 관련된 것 하면 그것들이 그냥 꿰어질 거잖아요. 그것처럼 반복 숙달한 다음에 꿰는 게 있거든요. 지수화풍으로 꿰고 그 다음에 지수화풍에 대해서 내가 아니다라는 인식은 나중에 하여튼 넘어가고 그 지수화풍에 대해서 묘지, 시체 관찰해서 부정관 확립하고 이런 식으로 신념처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첫 번째는 알아차림이고 그 다음에는 분석을 들어가고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인식, 어떠한 통찰로 가는가라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좀 다음 주까지 보시길 바라고요. 그 여서갑초 보살님 말씀을 하셨는데 여서갑초 진정시킨 다음에는 풀이 번내고 돌로 누르는 것이 삼매력 마음으로 하면 돌로 누른 다음에는 분석해서 어떤 인식이 생겨야 돼요. 이 풀은 누를 것이 아니구나 혹은 이 풀은 잡초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생겨야 그 다음에 돌을 안 눌러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식이 생기기 전에 내가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려버리면 그 풀이 다시 돌을 치우고 다시 자라나서 내 인식계로 다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신념철을 닦는다고 할 때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먼저 강화시킨 다음에 몸의 구조, 몸의 요소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것까지가 여석압초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 분석으로부터 어떤 통찰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 몸은 집착할 것이 아니다. 이 몸은 깨끗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인식이 생겨야 이제 몸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조금 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돌로 풀을 누르지 않아도 풀이 나에게 장애가 덜 되는 이전과는 다른 상태가 되는 그 경계선, 전환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도 지까지, 수수지까지 하고 관은 분명히 무슨 전환이 있을 것이다. 수수지를 뭐 한 덩어리로 봐도 됩니다. 가라앉히는 작업이니까. 그리고 관까지는 확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환 정도 물론 다르겠지만 이제 큰 틀로 보면 수수지까지 확 다르고요. 환도 확 다르고 환점은 뭐 그냥 뭐 조금 하고 여기는 완전 다르고 이렇게 합시다. 완전 다른 걸로. 그래서 그 다음 단계도 못 넘어가면 여석압초로 계속 지낼 뿐이다. 그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그 공부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알차게 했고요. 다음 주도 그거 제가 드린 그 블로그 내용 보면 이 내용들 16단계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수행법 나오니까 그 또 오늘 보살님이 질문한 거 그 하루 24시간 어떻게 앉아서 호흡만 세고 있느냐 할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 주 수업에 나오고 그 블로그에 나오니까 첫 번째 몸에 대한 알아차림 거기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